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0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종편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꾸벅. 네, 어제 예고한 대로요. 어제 방송은 민중의 소리 뉴미디어국 국장님인 김동현 국장님.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에게는 곰곰이님으로 더 유명한 김동현 국장님과 함께 방송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은 종편 모하니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씨 군휴가 관련 의혹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 발언이 나오고 있는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네.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이 사건을 다뤘을까였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제 저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9년도 말부터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 8월 들어서 다시 좀 이렇게 들썩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었나요?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일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녹취록이 뭐냐면 9월 2일에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이죠. 네. 여기 신원식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시절 병가 및 개인 휴가 사용 관련 녹취록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종편 시사대담에서 집중하기 시작한 건데요.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휴가 업무를 담당하던 대의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의 병가 관련 문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네, 네. 신 의원이 이걸 근거로 서 씨가 2차 병가 후에 추가로 개인 휴가를 쓰는데 외압이 작용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 해당 대의는 당시 전화가 그냥 병가 관련 문의 전화다. 이 정도로 네. 판단을 했어요. 네. 그리고 국민일보 보도가 있는데 단독 추미애 아들 부대장 휴가 관련 어떤 외압도 없었다라고 9월 3일 보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해당 전화, 문의 전화를 받았던 해당 네. 대의의 상관으로 서 씨 개인 휴가를 승인했던 중령도 휴가 승인과 관련해서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과 추 장관 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무릎 수술로 인해서 병가와 개인 휴가를 썼다는 아들 서 씨의 의료 기록이 군에 남아있지 않는 게 이상하다. 이런 네. 거거든요. 어제 저희 곰곰이님 방송에서 좀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육군 규정에 따라서 의료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뭔가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으로 인해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방부는 9월 10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 자료를 통해서 한국군 지원단 병사, 그러니까 카투사, 여기에 휴가를 포함한 행정관리는 한국 육군 제도를 적용하는 게 맞다. 특히 네. 휴가 방침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고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라고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얘기할 때도 조금 첨예하게 갈등이 있는 사안이더라고요. 왜냐면은 한국군 관리 규정을 따라서 5년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한 측에서는 뭐 카투사다 보니까 네. 그 미국 그 규정을 따라가지고 1년 동안 보관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좀 이렇게 오고 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제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게 뭐 문제였는지 좀 밝혀질 부분이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더 이어서 네. 저희 원래 질문했던 거는 그렇죠. 종편 시사 대담 프로그램 언제부터 다뤘냐니까. 그렇죠. 그래서 9월 2일에 이제 신원식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9월 둘째 주죠. 그러니까 9월 7일에서 11일 요때부터는 전체 대담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서 일명 추미애 아들 논란에 종편 시사대담들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사실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대담이 이루어졌느냐 요 여부일 그렇죠. 텐데요. 그렇죠. 뭐 문제 발언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2편으로 나누자. 이거 금요일에 말하면은 이거 방송이 너무 길어진다 해가지고 2편으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업무를 안 해도 되는 날인 월요일에 제가 좀 방송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이야기는 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올라갈 내용은 좀 과도한 추측을 한 것이 아니냐, 근거가 너무 부실하다, 맞아요. 뭐 아니면 인상평가라든지 그 정도에 불과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오늘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군 휴가 전화 연장 가능 여부. 이거는 어제 제가 곰곰이님과 함께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 방송 많이 봐주실 것 같지만 네.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전화 연장하는 것,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 가능합니다. 네. 국방부 설명 자료를 보면은 국방부는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의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 12조 제1항 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은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맞아요.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 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얘기할 때도 이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 맞아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그랬다. 그렇죠. 뭐 어떻게 감히 그러냐. 뭐 아니면 나도 그랬는데 나도 이거 몸이 안 좋아가지고 휴가를 쓰려고 알아봤더니 뭐 병가를 연장하려고 알아봤더니 가능하더라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 물론 이 서 씨처럼 네. 뭔가 이제 몸이 안 좋은 지점이 있어서 뭐라 그러죠? 진료서 같은 네네네. 거를 제출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군 당국에서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휴가 연장 방법이 마치 불가능한 그렇죠. 것처럼 이야기 네. 나눈 방송이 있다고 해서요. 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9월 9일 방송에서 출연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이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휴가를 두고 군 당국에서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이현종 씨는 서 씨의 첫 번째 휴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술 때문에 이제 휴가를 낸 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수술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군인대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할 경우는 군대 와서 어떤 면에서 점검을 받고 정말 휴가 연장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병가, 두 번째 병가, 그다음에 세 번째 연가 이 23일 동안 한 번도 군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뭐 본인은 이메일로 보냈다고 그러고 전화로 했다고 그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군대에 나오지 않고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이 23일 동안에 스트레이트로 휴가가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군 당국에서는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부 규칙에 따르더라도 군대에 직접 확인을 하고 요양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다는 것이고 문제는 또 두 번째 병가 같은 경우에 보통 군대 어떤 이 수술 같은 경우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실밥 뺄 때 그때만 이제 병원에 한번 갔었고 그다음에 또 왕진했다는 또 다음에 이야기도 하는 있어요. 것이라면서 서 씨의 휴가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에 해당하는 국방부가 설명을 달리 했죠. 제가 했죠. 앞에서 그렇죠. 말했던 것처럼 네.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고 적법한 맞아요. 휴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뭐 이어서 채널A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펼쳐졌다고 해서 이것도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9월 9일 방송에서 추 장관 부부 중에 한 명이 이 아들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에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연장에 관해 문의한 사실을 전하면서 대담을 진행했어요. 네. 출연자 정혁진 변호사가 아마 있습니다. 국방부 그런데 아마 이렇게 전화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병가인데 몸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추가로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연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국방부 민원실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규정에 맞지 않고 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몸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귀하셔야 됩니다. 일단 부대에. 부대 복귀했다가 다시 정식으로 휴가를 갖다가 받아라. 그게 사실은 FM이잖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온 것과 같은 그런 무리한 이야기들. 예컨대 보좌관이 전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그 이야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예요. 예. 그러더니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이 휴가를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연장한 게 아니니까 문제다라고 이 진행자나 출연자 네. 정혁진 변호사나 지적을 한 건데 이것도 국방부의 설명으로 반박이 충분히 됐죠. 그렇죠. 뭐 본인들이 이렇게 군 생활을 하셔서 나 때는 하면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봤을 때 가장 뭐랄까요? FM 뭐 예의 맞아요. 바른 모습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방부 자료로도 설명이 네. 됐고 이 방송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국방부 자료는 뭐 9월 10일에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만 네. 그 이전부터 적법하다라는 거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고 이게 군대 명문화되어 있는 명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들이 오고 간 것처럼 저는 좀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방송에서 허위적인 내용을 다룬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얄밉네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저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아들의 편을 들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 맞아요. 뭔가 문제를 충분히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제기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거를 제기하기보다는 만들려고 하는 네네. 게 너무 그런 게 있어요. 보여서 좀 이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 발언으로 꼽을 수밖에 네.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네. 근거를 들고 오긴 했습니다. 근거를 들고 오긴 했는데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 네티즌들의 발언을 그러니까 일면을 두고 네. 서 씨의 군 병가 연장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굉장히 단언을 했다고 네. 해서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9월 10일 방송이었어요. 네. 출연자 이종근 정치평론가가 추장관 아들 휴가에 관해서 관례가 없는 거다. 이렇게 지장을 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떠도는 글을 아하.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관례로 얘기한다면 그런 관례는 없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이 디스인사이드라는 갤러리에 카투사를 실제로 다녀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 주고받는 이야기 또 이번에 그 실제로 성명도 하나 발표를 했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카투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경우 같이 휴가를 받았는데 복귀하지도 않고 휴가지에서 전화를 통해서 또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전화를 통해서 병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자신들의 복무할 때도 절대로 그런 경우도 볼 수 없었을 뿐더러 이렇게 편한 대신 무조건 밤 10시까지는 복귀를 해야 된다. 서프 규정이라고 해서 통행 금지를 지키지 아니하면 무조건 탈영이 된다. 그것은 굉장히 엄격하다. 한국군 복무 규정으로 그렇게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장관 측이나 혹은 서 씨 변호인 측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무도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카투사를 근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면서 이 추장관 아들 휴가가 네. 석연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가 9월 10일 적법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네. 서울 동부지검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국방부 입장은 나왔지만 아무래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출연자가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얘기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의구심의 근거가 DC인사이드에 올라온 카투사로 복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이다. 좀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궁색한 게 왜냐면 이제 혹시라도 DC인사이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덧붙여 말씀드리면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것 같기도 해요. 저 진짜 초등학생 그 어릴 땐가 그때 좀 생겼던 사이트인데 네.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익명으로도 이제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카투사를 다녀와서 그게 인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익명으로 쓸 수 있고 그나마 남는 게 뭐 IP 기록 같은 것만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카투사를 다녀온 분들이 이 글을 남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다녀왔다라고 해도 이게 뭐 전체 의견이라고 그렇죠. 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분 누구시죠, 이름이? 이종근 정치평론가님의 발언처럼 정말 단언해서 이런 건 카투사 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엔 좀 굉장히 부실한 근거였고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계속 언급을 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게 국방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적법하다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가 오늘의 문제 발언으로 좀 꼽아보았습니다. 뭐 이것이 정치다 하고 이제 채널A 돌직구 쇼에서 김진애 돌직구 쇼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 평론가 분과 이 출연자 분들 하여튼 3명 이분들의 발언은 저희가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그래 모르고 이렇게 발언할 수도 있지 이 뭐 국방부의 그 설명이 9월 10일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100번 양보해서 제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네. 근데 배승희 변호사님은 네. 국방부 훈령 일부를 발췌해서 이건 또 시청자들한테 큰 혼란을 줬다고 해서 앞에 분들과 약간 살짝 결이 다르게 허위 그러게요.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같은 날이었어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9월 10일 방송이었는데요. 배승희 씨가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요거의 일부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10일 이상 이렇게 병가 처리를 할 경우에는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병원에서 이렇게 쭉 수술을 할 수 없고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소속 부대를 지원하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고요. 그리고 군병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군병원으로 이송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군 의관이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이런 진단서를 내놨는데 이렇게 된다면 왜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느냐 하는 점에서 이 훈령 위반이 다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장관 아들이 10일 넘게 병가를 사용하면서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렇게 휴가를 연장했으니까 이거는 국방부 훈령 위반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 씨는 이렇게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서도 영내에 있는 이 현역병이 밖으로 나가고 싶다. 그래서 민간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면 이게 그냥 아무 민간 병원 가는 게 아니고요. 영내에 있는 병원을 또 지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영내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경기도 의정부잖아요. 근데 지금 간 데는 삼성병원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영내에 밖으로 나가는 것도 위반이 됩니다. 이거 제가 다 훈령에 있는 조항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네. 근데 앞서도 말했듯이 국방부 훈령에는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영내에 있는 민간 병원만 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이 훈령에.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국방부 훈령을 근거로 이렇게 추장관 아들이 훈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훈령부터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요 점을 게을리한 건지 아니 무슨 이유였는지 왜 하필 일부만 인용을 해서 훈령 위반이라고 말을 한 것인지 근데 의문입니다. 이게 물론 그러니까 왜 제가 앞에 분들과 약간 결이 다르게 문제 발언이라고 저는 봤냐면 이분이 또 지금 변호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훈령에 뭐 저는 전체를 다 보는 거는 분명히 뭐 불필요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이 사안에 쟁점이 되는 사안에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 뭔가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덧붙여 줄 수 있는 훈령 일부를 따와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가 왜곡이 된 거잖아요. 이분의 네. 발언이 그 일부만 가져와서 인용을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직업이 또 변호사시고 이렇게 그렇죠. 훈령을 가져와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되게 믿을만한 어떤 의견 근거라고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문제로 저는 비춰졌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마지막 네. 주제로 제가 이야기 좀 잘못된 맞아요, 발언이었다, 맞아요. 문제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저희가 오늘 좀 문제 발언으로 가져왔던 거는 네. 전반적으로 근거가 다 있고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네. 좀 이렇게 일부 의견만 가지고 온다든지 혹은 좀 무리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을 들고 와서 문제 삼았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근데 이거를 또 다루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들, 종편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들 굉장히 전해줘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만 맞아요. 제가 좀 정편모안이로 문제 발언만 봐서 그런지 매번 어떤 하나의 이슈가 터지면 그거에 다 우다다다 몰려가가지고 맞아요. 이야기를 좀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그 군 휴가 문제 뭐 이외의 것들까지 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집중해서 또 방송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제가 아까 9월 7일부터 11일까지 그러니까 9월 둘째 주에 되게 집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시사대담들이 대담 전체 절반 이상을 할애하면서. 그런데 이게 그 다음 주엔 바로 이번 주죠. 이번 주에도 계속 되고 있고요. 절반 이상 할애하는 것까지는 이제 점차 줄어서 좀 줄긴 했지만 가장 많이 다루는 대담이 뭐냐라고 했을 땐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논란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네네. 뭐 지금 계속 정치권의 공방이 오고 가고 있고 근데 저는 그건 거죠.
곰곰이님이 어제 한 말이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렇게 사안이 뜨거울 때 언론만큼은 조금 냉철하게 맞아요. 차갑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정말 그러니까 의혹이 되는 부분에서 그렇죠? 사실로 밝혀야 될 것도 있고 그렇다면은 조금 더 따져봐서 과거와 현재의 뭐 이런 법규, 군대 휴가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총체적으로 따져볼 만한 지점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곰곰이님의 직접적인 단어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언론이 뭔가 사안이 하나 터지면 그걸 진짜 밝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본인들이 그 사안에 끼어드는 뭔가 참가자가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종편이 이제는 좀 제가 알겠습니다. 종편이 그냥 자기네들의 뭔가 취재 사안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신문에서 다뤘던 거를 맞아요. 이야기하시는데 그럼에도 신문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방송으로 가져와서 다루시는 거니까 조금 더 한 발짝 멀어져서 객관적으로 대담을 맞아요. 나누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보고 싶네요. 규명을 안 하고 계속 이것도 있어요, 요것도 있어요, 요러기만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군요. 시사대담들이. 그게 안타까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월요일 방송 것도 이야기를 해야 돼서 네. 네. 금요일 불금엔 종편 모아니는 오늘 요것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저번 주에 이제 박진솔, 이번 주죠. 아니군요. 저번 주군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901회 의료계 집단 유진 사실이라면 던지고 보는 종편 시사 대담 프로그램 박진솔 활동가와 일주일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한번 댓글 읽어볼게요. 제가 제니아님한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뭘 봐야 되는지 타임라인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제가 우와. 감동의 눈물을 진짜 흘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보고 반성을 해서 그리고 저희 내부 좀 미디어 탈곡계 평가 회의를 진행했는데 네, 맞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중점이 됐으면 좋겠는지 타임라인 적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제가 타임라인을 좀 적어드리려고 아유. 해요. 그래서 제니아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설레김님 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영상도 잘 봤습니다. 크크크. 이 흥이 박진설 활동가가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안녕 하고 제가 박수를 딱 치는데 그때 흥 이랬어요? 저 네. 깨우 이러지 않았어요? 그랬나요? 뭔가 그랬군요. 너무 그거를 감명 깊게 보고 댓글을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 다음 투어이브 박미정님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뵈어요. 다음 주부터는 학원 다시 나가서 실시간 못 보내요. 앞에서 촬영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궁금 해주셨습니다. 촬영해주시는 분 우리 홍보 콘텐츠 팀의 정말 금손. 네, 고은지 활동가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여기 주두정님 거 읽어드릴까요? 주두정님, 진솔 활동가님 NG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네. 진솔 활동가님이랑 방송하는 날에는 다들 NG를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죠? 저도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NG를 좀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어쩔 수 없이 종편 문제 발언이 너무 많아서 월요일 방송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잠시만요. 이게 너무 멀어서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안녕 마이크. 반가워 마이크. 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신비로운 댓글의 세계. 뭐야? 노래를 배우셨나요? 아니요. 작곡 같은 것도 배우신 적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머털도사 톤이 나왔어요 지금. 머털도사요? 머털도사 왜 그러세요? 저를 가만히 두세요. 이러면서. 머털도사 보신 적 보면 있어요? 알아요. 머털도사가 있고요. 머털도사 또메, 머털도사 108요괴가 있어요. 순수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라고요. 저분 100년을 살았어요. 자국의 때부터